구독자 여러분, 도서계의 불세마존을 노리는 북마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절세고수가 되는 길은 너무 힘들군요. 열심히 독서하라는 의미에서 아주 재미있는 무협소설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 감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흑저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키는 겨우 5척, 약 150cm로 무척 작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산불 속에서 싸우느라 입은 흉터와 화상으로 더 흉측한 몰골이 됩니다. 그의 손은 힘줄이 끊어져서 펴지 못하는 조막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무협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황당하거나 실소를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무리민이 신체 일부, 그것도 팔이나 다리처럼 무공을 익히는데 필수적인 부위가 불구라면 고수가 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흑저는 이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육박전으로 초고수들을 제압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흑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싸움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좌백이 그려낸 놀라운 생사박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한국 무협계에서 좌백의 이름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좌백이라는 필명의 유래도 재미있는데 왼쪽으로 비뚤어진 잣나무라는 의미로, 오른쪽과는 다른 방향으로 만사를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좌백의 작품들이 하나같이 기존 무협들과는 다른 시도와 개성을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작품을 집필한 계기도 좌백답습니다. 작가에 의하면 당시 유행하던 대전 격투 게임 버추얼 파이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패하고 나서 대전 격투 게임에 대한 글들을 찾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지인 중에 출가한 사람도 있어서 이 작품에 불교 철학을 접목하기로 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생사박이라는 제목도 뭔가 심오해 보이고 작품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묵직하게 정리해서 잘 어울립니다. 최근에 장난처럼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 가벼운 제목들과 비교해보면 격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생사박이라는 제목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박투술이라는 의미로 흑저가 창안한 무공입니다.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격전을 벌이는 흑저를 연상케 하기에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묘한 기대감과 설레임도 생기더군요. 이 책의 첫 문장은 아마도 국내 무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영원히 역사에 남을 명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나뉜다. 한자 7치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 불타는 눈과 눈, 긴장된 근육과 근육의 부딪힘 속에서. 이 문장에서 한자 7치라는 수치는 대략 50cm 정도인데 흑저의 손이 조막손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생사박은 무협소설의 외피를 쓴 철학 에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사박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의 이름인 흑저는 까만 돼지라는 뜻으로 가짜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버편입니다. 원래 소림사의 삼위승이던 시절 어깨너머로 배운 무공으로 비무를 벌이던 중 뜻하지 않게 사숙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조사를 모독한 대가로 기해열이 파괴되고 양손에 힘줄이 잘린 채 파문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자비와 인애를 실현해야 하는 승려들이 내린 벌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흑저가 무림에서 일으킨 피바람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소림사에서 파문이 없어졌다고 소림상교에서 언급됩니다. 무협 독자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내공도 못 쌓고 손도 못 쓰는 주인공이 무공을 시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얼마나 개연성 있게 해결하느냐가 인류와 삼류 무협 차이를 만듭니다. 화산권마의 주인공 다모는 절름발이인데도 그 다리를 끌고 천하제일고수가 되어 악당들을 때려 부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더군요. 다리 한쪽을 안 쓰면서 어떻게 천하제일고수가 된다는 건지. 다리 한쪽을 쓰지 않고 권투나 태권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바로 알 겁니다. 흑저는 청면수라를 200번의 연타로 때려 죽이고 청마수를 빼앗아 의수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룡장주 소운을 구해줍니다. 흑저가 청마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천축기인으로부터 배운 내공 운용법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흑저는 곽상, 통비원, 귀도, 한백 등과 소운의 경호원이 됩니다. 좌백의 무협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군상들이 무리를 짓는 경향이 흔합니다. 대도도 그렇고 야광충, 혈기린 외전 역시 주인공을 따라 다수의 조연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소운은 구신회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들은 운중군, 대사명, 소사명, 상군, 산귀, 하백, 동군,
상부인 등 9명으로 금룡장을 소나귀에 넣으려고 음모를 실행 중입니다. 흑전은 소운의 조모 금태파야를 위한 연회에서 롤모델인 소림사 속가제자 진립동과 비물을 벌여 처참하게 깨집니다. 진립동은 흑저에게 박룡수를 벗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떠납니다. 소운은 반격을 위해 금룡장을 빠져나가지만 끈질긴 추적을 당하면서 귀도와 곽상을 잃습니다. 흑전은 산불 속에서 산귀를 죽인 후 파나안이라는 벼로를 얻고 유명해집니다. 흑전은 곽상의 집인 동가채 대표로 농림대전에 참여하여 구신 중 한 명인 동군 양세기와 대결을 벌여 승리합니다. 소운은 숨겨둔 비밀 세력과 함께 금룡장으로 돌아오고 그 와중에 구신들 중 우두머리 격인 운중군이 죽습니다. 흑전은 동창의 영반인 대사명과 마지막 대결을 펼친 후 소림으로 돌아갑니다. 대사명은 금이위 부영반에 의해 죽고 대사명의 양아들인 소사명 역시 치밀한 함정에 빠져 전설의 암기인 환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을 지적하자면 결말에서 모든 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급작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는 작가가 준비한 반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반전인지는 직접 확인하시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흑전은 소림사로 돌아가서 생사박의 가치를 인정받고 생사박은 소림회가 36종 무술의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흑전은 맨손으로 진립동을 이기면서 소림의 영원한 전설이 됩니다. 이 작품의 주요한 갈등은 크게 주인공 내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흑저와 구신의의 대립입니다. 단순한 개인, 조직 간 갈등을 넘어 중심과 주변, 권력자와 소외된 자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흑저 박투술의 완성과 인생 목표의 달성은 금룡장 구신과의 대결 과정과 중첩됩니다. 이 대립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대도호의 반복이 될 수 있었지만 흑저 구성원들의 성격이 대도호와 다르며 흑저에겐 가장 긴급하고 간절한 소림사로의 귀환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차별화에 성공합니다. 둘째, 흑저 내면의 갈등입니다. 흑저는 무리민으로서 강한 무공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산귀나 진립동과의 대결에서 흑저는 강호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결을 마치고 나면 연부를 외우며 불도를 추구하는 승려로 돌아옵니다. 이 갈등은 소림사로의 귀환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흑저는 생사박을 인정받고 소림사 출신 최강의 고수를 꺾음으로써 비로소 불승의 삶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생사박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과 실현하는 무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공을 축적하지 못하고 두 손도 못 움직이는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불굴의 투지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과 몰입을 유발합니다. 무승도 아닌 삼위승이 실전 위주의 살상용 무공을 만들었다는 준비되지 않은 재능이 흑저의 비극이었습니다. 원래 소림 무공은 권법과 봉법 중심으로 방어와 제압 위주인 반면 흑저의 생사박은 극도로 공격적이고 치명적이며 실존 지향적이기에 소림사의 수련 원칙과 대립해서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 근접 박투술로 다수의 적을 박살낸다는 이야기는 용대운의 독보건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독보건곤의 주인공 노독행은 노가살 수문의 둘째 아들입니다. 천상회에게 아버지와 형을 잃고 자신도 왼쪽 눈을 잃고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1인 전승의 문파 무쌍류의 후계자가 됩니다. 무쌍류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치명적이며 기괴한 방식의 공격법을 보여주기에 일반 무공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쌍류의 기원 역시 소림사입니다. 천여 년 전 소림사 방장의 직전 제자이자 희대의 천재였던 임잔몽이 무쌍류의 계파조사이거든요. 동기인 백옥봉이 소림사 무예는 장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잔몽은 적을 가장 빨리 쓰러뜨려야 하기에 쓸데없는 허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스승인 각원상인이 백옥봉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잔몽은 소림사를 나와 무쌍류를 만들게 된 것이죠. 노독행과 흑저의 차이라고 한다면 노독행은 임잔몽의 유시를 이어받아 복수를 하기 위해 무쌍류를 익힌 반면 흑저는 어깨 너머로 무공을 배워 생사박을 창안했다는 점입니다. 흑저가 임잔몽 스타일의 천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의 주제는 집착과 굴레를 벗어난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저는 구신과 진립동을 물리치고 나서 무공을 버립니다. 무공의 단계별 습득을 통해 사마취정, 오기조원, 반박규진 등의 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무협소설과는 지향점이 많이 다른 장면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극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흑저는 청마수와 생사박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놓고 초월합니다. 구신 중 살아남은 일신은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생활하며 오히려 행복을 찾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주제는 이 책이 발간된 9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정신적 공허의 빈틈을 예리하게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장 이후의 허탈함을 무협소설이 불교 철학과의 믹스를 통해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이나 독특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그토록 집착하고 욕망하며 그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사박은 무협소설의 외피를 빌려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그리고 자유의 본질을 탐구한 걸작입니다. 무공 중심의 화려한 액션보다는 필요한 곳에만 액션을 넣고 시종일관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 각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강한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구독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생사박을 완성해 보기 위해 매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수능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후 흑조와 같이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상,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짐작컨대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생사박을 실현하기 위해 떠나보시죠. 그리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본인들의 방명수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사박 리뷰는 여기서 마칩니다.